네, 4월 3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1분기 마케팅 보고서, 그러니까 증시로 따지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XRP 판매량도 3억 6,106만 개, 전분기에 2억 2,631만 개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XRP 레저 온체인 활동 역시 전분기 대비 34% 증가했다. XRP 레저에 대한 채택, XRP에 대한 판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법한 실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글로벌 레귤레이션이라는 아예 소제목을 따로 달고 여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카 지역에서 미카 지역이란다. 유로존에서 이 미카 법안이 통과된 게 유럽의 노력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이거는 의도가 뻔하죠. 지금 미국 SEC의 상황과 미국의 규제 상황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해외 규제 상황, 그러니까 규제의 명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진전되고 있는 해외 상황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 이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고, 규제 체제 두바이에서도 이렇게 명확해졌다. 호주에서도 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업계 리더들 초청을 해가지고 비공개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미국은 요 모양 요 꼴인 거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해외 이 글로벌 레귤레이션 상황이라는 소제목을 달아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제목 달린 게 뭐냐면 SEC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업데이트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거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3월 6일 도버스 챌린지 판결 결과 나왔던 거잖아요. 그 패트릭 두디의 SEC 전문가 증언이 기각된 그때 또 XRP 시세를 받았고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3월 말 판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던 거고, 물론 이제 3월 말, 4월 말에도 아직은 소송 결과가 나오고는 있진 않지만 어쨌든 리플에서도 이 3월 6일 도버스 챌린지 결과가 상당히 의미 깊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드린 말씀. 그래서 올해 판결 결과를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시기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 완전히 법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해외 크립토 미디어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리플은 썸머 약식 재판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순전히 전적으로 법원에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요 문장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뉴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판결 임박을 암시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사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은 임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살짝 이제 양념을 좀 MSG를 뿌린 멘트인데, 어쨌든 임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 위해서 리플이 요 문장을 추가를 한 거다. 굳이. 이렇게 지금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또 이게 XRP 재상장 이슈로 요즘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코인베이스가 SEC와 싸우고 있기 때문인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증권 상장한 적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럼 소송 직후에 XRP 상장 폐지한 거 이제 명분 없으니까 재상장해라 니네.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 웰스 노티스에 대한 답변을 한 뒤에 이게 XRP 홀더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 재밌게 또 해석이 되고 있어서 정말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정말 작정하고 동맹군 확보 차원에서 XRP를 재상장한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되게 재밌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지금 이 SEC가 보낸 웰스 노티스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를 한 멘트가 뭐냐면,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인식했다라고 하는데, 그랬다라면 이 상장 서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증권법을 위반한 거라면 상장이 안 됐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상장할 수 있었겠어, 증시에. 그래서 웰스 노티스에 대한 답변은 사실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간 거죠, 이게. 왜냐면 SEC를 바보로 만들 수 있게끔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증권 상장하지 않았고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제공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SEC 이렇게 나오면서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내쫓으려고 한다라면 규제기관의 평판이 손상될 거야. 그러니까 니들 자꾸 이러면 니네 망신살만 뻗치는 거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XRP 진영에서는 야, XRP 재상장하면 되겠네. 니네는 증권을 상장한 적이 없다라며. 그럼 XRP 상장했을 때도 증권을 상장한 게 아닌 거잖아. 증권 상장, 그러니까 지금 상장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 재상장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어요. 요날 요거 발표한 직후에 쭈꾸미 대가리가 바로 또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반박 멘트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명백하게 증권 판매를 하고 있다. 병은 명확하다. 90년 동안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증권을 규제해왔던 법이 크립토 커런시를 규제하려니까 지금 억지로 100년 전의 기준을 껴맞추려다 보니까 이 사단이 자꾸 나는 거잖아요. 리플 소송부터 해가지고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안을 빨리 만들고 통과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더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엔 또 법원이란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증권법으로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 만들지 않아도 된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한 거죠. 어디 국민의 대표 앞에서, 그것도 입법권자들 앞에서 법을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필요 있다 없다, 이걸 지가 얘기를 해. 감히.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멘트들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근거가 뭔데, 일단 그걸 답을 못하고,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법안 발의하는 거 아니야, 예, 요런 거에 대한 답변을 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기대, 이 돈을 투자할 때 성립된다. 이게 다 지금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 계약 중개자들 역시 증권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참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전제,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기대로 우리가 리플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증언도 리플 소송 핵심 증인이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원에서도 전문가 증언으로 먹히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대중을 상대로 여론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는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새끼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깔끔하면 돼요. 아예 그냥 법원에서 아니면은 저기 의회에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도 증권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아예 해버리던가. 그게 규제 명확성이잖아요. 근데 증권법으로 이게 안 되는데 오히려 예전에는 게리 겐슬러도 상품이라며, 지도. 그러니까 상품으로 규제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갈래가 법적으로 안 터지다 보니까 이런 자꾸 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지 않았습니다. 얼마 머지 않아서 소송 결과 나올 거고, 리플 소송 결과가 큰 의미 부여와 어떤 갈래타기의 기준점이 될 거고,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의회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하다하다 SEC 위원장직을 없애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잖아요. 지금 상황을 간단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미국 내년에 대선 있죠. 지금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84세 노인이 재선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감 여론이 또 상당하고, 재밌는 거는 대체제, 그걸 지금의 바이든을 그냥 좀 대체할 만한 굉장히 핫한 인물이 또 별로 없어요, 민주당에.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웃긴 상황이어서 내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변수가 많은데, 어쨌든 이거 소송과 관련해서, 증권 이슈와 관련해서만 놓고 바라봐도 굉장히 지금 조금 비합리적인 상황이 어떤 논쟁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괘씸하죠. 몇 년 전에 이제 MIT 2018년, 2019년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 4분의 3은 ICO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증권 아니야. 암호화폐는 상품과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상품, 커머더티든 아니면 커런시든
이런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거 다 이 맥락을 아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막 짜증 나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지금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계속해서 조금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XRP 시세가 반등할 수 있다, 또 다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newsbtc.com이 오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설득력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4시간 차트에서 더블 바텀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블 바텀이 확인되면서 동시에 W 패턴 더 반등한다. 어디까지 가냐면 0.5달러 이상까지, 0.54달러까지는 W 패턴을 통해서 갈 수 있게끔 이중 바닥이 지금 확인이 됐어. 굉장히 의미 있게 이거 보면 꼭 금방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지금 패턴이 형성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0.53달러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 라인에 있는 게 지금 0.5달러잖아요. 그래서 0.5달러를 얼마나 잘 뚫어낼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반등 지표 두 번째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일단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5일 전에 하루 거래량이 14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16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을 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강세 지표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 XRP 고래들의 거래가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 랠리 시그널일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 시장 전반의 흐름을 움직이게 만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까지만 제가 가져왔는데 네 번째로 제기한 건 이제 소송 이슈. 소송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XRP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단기적으로 XRP가 이제 폭등을 해준다라면, 폭등을 여기서 뻥 하고 해준다라면 이거는 딱 하나죠. 뻥.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기서 빵 하고 아예 그냥 막 어마무시하게 그냥 이 기울기 각도도 훨씬 더 높게 뻥 하고 올라가는 건 딱 하나죠. 소송. 예, 요 사이에 그러니까 5월 안에 소송 이슈가 나와주면, 우리가 이제 4만 5초 가능성을 놓고 존 디튼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4말 5초, 4월 말 5월 초, 더 구체적으로는 5월 6일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아직은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월 초에 정말 그게 나오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어린이날 선물이 되겠죠. 어른들의 어른이날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트적으로나 어떤 온체인 상으로나 분위기 자체가 괜찮다. 여기에 이제 소송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뻥하고 더해진다라면 여러모로 랠리가 벌어지는 상황적인 조건은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이 정도 준비했고 잠깐 물 좀 마실게요.